인생의 계절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현명함 지수가 조금씩 높아지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이게 지금 녹음된 거야. 잠깐 들어봐. 한 양기훈입니다. 15분만 들어봐. 응. 15분만 들어봐. 응.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5분만 얘기하지 말고 들어봐. 응. 네, 어떤 이의 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각자의 꿈이 있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속도는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향에 네. 따라 우리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겼듯이. 맞습니다. 그렇죠. 운동도 내 속도, 내 체력에 맞게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예, 뭐 아까 저 요즘에 정말 모이면 주식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워낙에 뭐 장이 좋다고들 하니까. 야, 네. 그 맛있는 그것 파를 또한 또. 본인의 성향에 맞게, 본인의 네. 속도에 맞게 그렇죠. 하시는 네. 게 맞다. 네. 남이 했는데 나는 안 했는데 상대적으로 내가 손해 보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예. 그나저나 또 자꾸 들여다 보게는 되네요. 아, 그래요? 궁금해. 요새 이거 진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네.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요,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임현재님의 사연인데요. 제 나이 70살, 47살에 사별하고 오로지 두 남매를 키우며 홀로 고독하게 살아온 결코 짧지 않은 23년 세월을 돌아보니 꿈결인 듯 싶습니다. 독거노인이어서일까요? 60살이 되면 삶을 정리하라는 조언이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저는 3년 전에 두 아이에게 아이들의 사진, 상장, 일기장, 기록 등등 금보다 귀한 소중한 삶의 흔적들을 넘겨주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찰나의 순간순간이 남긴 흔적은 아이들의 성실함이 맺은 결실들이고 그것은 곧 나의 땀방울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보건소에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만들어 지갑에 넣어두었습니다. 제 사진은 몇 장만 남겼고 추억의 책들 그리고 소지품, 주방기구와 그릇, 예쁜 러그까지 나눔으로 거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리를 하면 신기하게도 또 정리할 게 나옵니다. 지인들이 우리 집을 두고 모델하우스 같다고 말할 때 내가 열심히 잘 버렸구나 하고 내심 흡족해 했습니다. 2년 전부터는 엔딩 노트를 만들어 수시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제가 살아오며 불편했던 것들은 과감하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어떻게 적었느냐 하면요. 우리가 헤어질 때를 대비하여 이렇게 적어두면 앞으로 일어날 일 앞에서 너희들 마음이 한결 편할 것이다. 나 혼자 살되 찾아오는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을 것이다. 빈소 없는 장례로 이 일장으로 간소하게 한다. 영정사진은 장례식이 지나면 처리하는 것이 몹시 힘들더라. 나에게는 너희들 아빠 사진이 그러했다. 이 집으로 이사 오면서 겨우 정리했다. 그러니 혹시 영정사진이 필요하면 내 얼굴이 아니라 사기의 베고니아 꽃으로 한다. 베고니아 꽃은 삽목이 된다. 베고니아를 꺾으려 했을 때 남의 것이니 도둑질이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멈추었다. 봄이 가고 장마철이 돼 비가 몹시 내리던 어느 날 재활용장 앞에 누가 버린 베고니아 웃자란 줄기가 죄다 꺾여 있었다. 내가 늘 탐냈던 분홍 사계 베고니아였다. 마음의 소리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 사계 베고니아를 놓고 엄마의 정직함을 본 듯 하여라. 관은 자연 보호를 위해 종이관이나 친환경관을 사용하고 수의는 평상복으로 해라. 조문은 내가 주인공이니 자식들은 지인들에게 알리지 마라. 가족장으로 온전히 나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져라. 유골은 납골당이 아니라 너희들이 찾아올 수 없는 곳에 묻어라. 자연으로 돌아갈 것이고 추모 예배는 없다. 입관할 때는 나의 모습을 보지 마라. 사진처럼 기억에 찍혀서 살아가는데 힘들더라. 입관은 장의사에게 맡기고 살아있는 내 모습만 기억하라. 삶이 훨씬 가볍고 평안할 것이다.
중요한 서류는 여기에 있고 보험, 통장, 계좌 이체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내 지갑에 넣어두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딸에게 상속한다. 은행 대출도 상속한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경비 등등 모든 것은 딸이 책임진다. 지난 추석에는 저의 이 엔딩 노트를 딸과 사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기색이 느껴졌으나 설명도 하고 질문도 받으면서 충분히 이해가 돼 맞네요 하고 공감도 하고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장례식이 간단하고 검소하게 치러질 것이라 느껴져 좋았습니다. 작년에 결혼한 아들 내외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추석이 지난 다음 토요일에 왔습니다. 여기저기 정리하다 보니 아들이 1997년부터 제게 준 손편지 6통을 발견했습니다. 차마 버릴 수 없어서 아들이 오면 보여주고 가져가고 싶다고 하면 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들한테 집안을 정리하다 보니 네가 준 손편지가 있더구나. 너무나 소중하고 너의 마음이라 차마 버리기 못해서 너에게 주려고 하는데 하고 말을 꺼냈더니 아들 녀석이 불편한 기색을 비치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그런 것도 다 보관했어? 뭐라고 썼을까? 궁금하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그때 30대 초반인 며느리가 어머님이 김치를 담가주셨는데 김치가 너무 소중해서 못 먹겠다고 어머님께 다시 돌려드리면 어떠시겠어요? 라고 또박또박 말을 하네요. 지난 역사이며 돌아갈 수 없는 시간 속의 감정과 생각이 담긴 꾹꾹 눌러 쓴 손편지를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김치와 비교하는 며느리가 이해도 안 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황당해진 저는 다시 말했죠. 아니 언제든 만들 수 있는 김치가 시간의 역사인 손편지와 비교가 되니? 그랬더니 또 같은 말을 하네요. 더 이상의 대화는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할 듯하여 편지를 일기장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아휴, 추억 편지에 이 정도 반응이면 나의 엔딩 노트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없겠구나. 추석에 누나와 매형과는 얘기 다 나누었다. 그렇게 대화는 끝났고 아들 부부는 약속이 있어 3시간 만에 돌아갔습니다. 명절에는 저 혼자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 딸에게 차려줍니다. 얼마 전 아들 내외가 명절에 음식하는 거 힘드시니 자기들은 와서 차만 마시겠다고 제안해서 제 마음이 한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집에 오는 사람은 꼭 밥을 먹여 보내는 것을 철칙으로 살아온 제게 자식이란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제 가슴에 큰 대못이 박혀버렸고 큰 장벽이 세워진 듯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들을 40년간 내 힘으로 내 음식으로 키 187cm에 80kg으로 키웠습니다. 홀어머니 외아들이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했고 못난 시어머니가 되지 않으려 무던히 애썼건만 다 허사가 되었습니다. 서로 바라보지만 대화하기 어려운 먼 발치의 거리가 생겼습니다. 제가 너무 소중해서 이 손편지 너 가져갈래? 하고 한 그 말이 정말 무례한 것이었을까요? 진행자 두 분과 애청자님들, 저를 좀 잘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멋지고 지혜로운 노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남들은 물론 자식들에게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지도 않고 홀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53년간 사용한 돌침대의 위치가 달라진 것을 아들이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옮겼어? 내가 온몸으로 밀어냈지. 자, 작은 침대는? 뭐야? 파. 땡큐. 아들이 가만히 이 맛있는 있더라고요. 파. 문제의 손편지요. 버리면서도 너무나 아쉬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아유, 마음 그렇게 상하실 것도 없는 게 며느리의 이 또박또박한 말대답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김치를 담가주셨는데 김치가 너무 소중해서 못 먹겠다고 어머님께 다시 돌려드리면 어떠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비교가 좀 다른 거죠. 네. 정말. 네. 누가 비교를 전혀 바보같이 했어요. 바보같이. 비교를 그렇게 할 일은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네. 비교를 하려면 좀 제대로 뭐 좀 생각을 해보고 하든지. 그러기에 아직까지 우리 자식들의 생각이 너무나 짧아요. 저도 실은 소개하면서 좀 울컥한 게 응. 저도 얼마 전 뭐 명절 때도 그렇고 대전에 어머님 찾아뵈면 아유 뭐 집에서 엄마가 하셔. 아유 번거롭잖아. 그냥 나가서 밥 먹어. 엄마도 편하게. 근데 어머니는 항상 집에서 뭔가 집밥을 해주고 싶어 하시고. 아 그럼요. 예, 근데 아유 번거로. 엄마도 힘들잖아. 그냥 나가서 편하게 먹고 땡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제 스스로 갑자기 아니 집에서 생각나면서. 밥을 아유, 해서 함께 먹는다는 건 그만큼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어머니 마음은 또 이런 음. 거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아무리 소찬이라고 해도 그걸 내 자식 먹이려고 그 장 보고 다듬고 정말 삶고 무치고 뭐 볶고 해가지고 지지고 볶고 해서 내놓는 게 그렇게 우스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힘들 것 같아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또 어머님 마음은 또 이런 마음이시고 아니 와서 같이 준비하고 며느님이 장도 자기네가 어머니 장을 저희가 봐갈까 하는데 뭐뭐뭐 사가요? 이러고 여쭤보고 그리고 같이 다듬고 요리도 하고 치우기도 하고 뭐 같이 먹고 같이 치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너무 창피한 얘기지만 응. 그것도 좀 함께 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런 말씀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럼 뭐야? 함께 해야 되는 거 돌려지. 알죠? 근데 그럼 왜? 그게 좀 손이 갈 것 닦으라고. 같으니 손 닦으라고? 손이 드시자고 하는 것도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더 부끄러운 뭐 거예요. 없는 게 없네? 저기 야 필요한 거 다 있네. 진짜 우리 그 맨 건강히 처음 분들께. 사연처럼 이 어르신들이 얼마나 기뻐해요. 뭔가 새로운 걸 요리를 배운다는 거. 그렇듯이 이 대개 그 요리의 그 어떤 전통 이건 할머니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우린 이건 이렇게 해 먹는단다. 이런 걸 배워두는 것도 좋죠. 맞습니다. 네. 그